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갑신정변, 그 거사를 기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당시에 피 끓는 젊은 애국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화당은 1874년경부터 김옥균, 박영교, 박영효, 서광범 등이 중심이 되어서 개화 정책을 추구한 정치 집단입니다. 그들의 구심점은 김옥균이었습니다. 김옥균이 과거에 급제한 것이 1872년입니다. 그리고 홍문관 교리라는 직책에 임명된 것이 1874년입니다. 그 시기부터 김옥균은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옥균은 1851년생입니다. 그래서 개화당이 형성될 당시에는 24세의 청년이었고, 그가 정변을 일으킨 1884년에는 만 33세였습니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인물들 중에서 김옥균을 제외한 사람들은 정변 당시에 거의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젊었습니다. 그래서 사상과 생각은 옳았지만 이를 실행할 만한 정치적 수완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젊은 만큼 애국적이고 진취적이기는 했지만 혈기가 왕성한 만큼 노련함이 부족했습니다. 이 애국자들이 개화사상과 국가개혁에 관한 의지를 형성한 과정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찍이 중국을 출입하던 역관 오경석이 접한 중국에 도달한 서양 문명의 실체를 전수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위 관료를 지낸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모여서 개화사상을 공부했습니다. 오경석으로부터 비롯된 개화사상을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외국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입니다. 먼저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과 오경석, 박규수, 유대치 등의 개화사상, 그리고 오경석이 중국에서 들여온 신서 등을 공부했습니다. 역시 오경석은 수학, 망원경, 지구본, 지도, 화약, 손목시계 이런 물건들을 가져와서 이 젊은이들이 이런 새로운 문명의 도구를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문화에서 유대치, 오경석 등과 함께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박정양, 김윤식, 김홍집, 유길준, 어윤중, 윤흥열 등등의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개화당으로 결집한 이들이 처음부터 흔쾌하게 유대치나 오경석으로부터 신사상을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치, 오경석은 중인 신분으로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부터 양반계급인 김옥균 등이 배우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개화사상을 이해하고 나서 보니 신분제의 부당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신분의 장벽을 넘을 수 있었고 이분들로부터 신사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박규수 문화에서 배운 인사들 중에서 개화당 인사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윤식, 갑신정변 당시 50세입니다. 박정양 43세, 김홍집 43세, 유길준 29세, 어윤중 37세 이런 사람들은 후대에 들어서 온건 개화파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들은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당과 노선이 다릅니다. 이들이 개화의 필요성은 느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구파가 지배하는 현실의 벽을 느끼고 그들의 아성에 도전하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찬성했습니다만 정치나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데는 개화당과는 달리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모굴란 무렵에 김윤식과 어윤중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무렵에 김윤식은 영선사로서 중국 천진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윤중은 나중에 김윤식과 합류했는데 거기서 민비의 명령을 받고 천국에 군대를 요청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윤식은 그 이모굴란 무렵에 조선에
정치 상황, 즉 이모군란의 배경이 된 상황을 청국 정부의 진수당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친절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김윤식과 의윤중이 청나라로부터 군대를 요청을 해서 청국의 군대가 조선에 진주하는 것은 나중에 조선의 치명적인 피해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김옥균은 김윤식이 이렇게 청국군을 불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역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주 독립국가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욕된 사건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온건개화파는 개화당에 비해서 비교적 연령대가 높았고 갑신정변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화당 인사들이 정변 후에 몰락한 다음에 조선 조정에서 정치인 또는 관료로서 활약을 이어갑니다. 이 사람들이라도 남아서 조정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화당 인사들이 개화 사상을 흡수한 또 하나의 경로는 일본입니다. 일본과 수요조약을 체결한 것이 1876년인데 그 이후에 이들은 일본을 배우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동인이 그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동인은 1878년에 부산에서 일본인들과 접촉하고 187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들 개화당 인사들은 일본을 출입하고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그 일본이 변화하고 있는 것, 또 그 배경에 있는 서양 사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광범, 홍영식 이런 일부 인물들은 보병사로 미국과 유럽을 가보기도 합니다. 온건개화파 인사들이 중국과 관계를 가진 인물이 많은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개화당은 일본에서 정보를 많이 입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화당 젊은 애국자들이 서구 문명을 접하게 된 것은 오경석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정보, 그리고 그들이 일본에서 직접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본과 비교할 때 일본이 개국한 시기와 다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서구를 알게 되면서부터 정부, 메이지 유신 전에는 번입니다. 번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수많은 젊은 인재를 미국과 유럽으로 보내서 서구를 배우게 한 바 있습니다. 조선과 비교하면 조선은 재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최악의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시킬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다른 세계를 배워야 되겠다는 그 의지의 크기가 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의한 조선이 개항한 것이 1876년이고 조선은 그 이전까지는 외국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열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 무렵에 조선인들은 그러므로 일본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정보도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재원 측면에서는 당시 조선 조정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추천받아서 온 웰렌도르프가 당오전이라는 액면가약만 높은 악화를 발행을 해서 인플레를 심화시켰습니다. 김옥균은 이 당오전 발행을 극구 반대했고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갑신정변의 한 요인도 됐습니다. 김옥균은 유대치로부터 신사상을 공부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충의계를 만들었다가 그 리더로 활약을 하면서 동지들을 모았고 개화당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가 규합한 동지들은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가의 젊은 자제들 뿐만 아니라 계급이 낮은 중인, 상민, 성녀 이런 계층에서도 많이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계급의 경계를 낮추려는 노력이 컸습니다. 갑신정변의 핵심 인물들이 갑신정변 이전까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대강 살펴보겠습니다. 김옥균 1851년생, 정변 당시 33세입니다. 1872년에 과거의 장은 급제했고 관료로 진출했습니다. 박규수와 유대치에게서 배웠습니다. 일본은 3차례 방문했습니다. 모두 20개월 이상을 체류했고 일본에 체류하면서 본 일본의 발전 경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기화근사, 치도양론 이런 책으로 저술을 해서 고종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둘째, 홍영식 1855년생으로 정변 당시 29세입니다. 1872년에 대과에 급제했고 박규수 유대치 문화입니다. 1880년에 2차 수신사에 참여해서 4개월을 일본 방문했습니다. 1881년에는 조사 시찰단원, 즉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1883년에는 보빙사의 부사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셋째, 박영효 1861년생, 정변 당시 23세입니다. 철종의 부마입니다. 그래서 고종의 친척 매제가 됩니다. 박규수 유대치 문화에서 배웠고 3차 수신사 정사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서재필 1864년생으로 정변 당시에 20세입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1882년부터 관직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옥균을 정신적 지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1883년 봄에 14명의 청년과 함께 일본으로 가서 게이오 의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수료한 다음에 하사관 학교에서 군사학을 수학을 했습니다. 서광범 1859년생, 정변 당시 25세, 박규수 유대치 문화입니다. 1880년에 과거에 급제했고 1882년에 김옥균과 함께 일본을 방문합니다. 같은 해에 수신사 박영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2번째로 방문을 했고 수신사가 귀국할 때 동행하지 않고 이듬해 3월까지 일본에서 더 체류를 합니다. 1883년에는 보빙사의 수행원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박영교 1849년생, 박규수 유대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박영효의 형입니다. 1881년에 정시문과에 급제한 바 있습니다. 변수 1861년생, 신부는 중인입니다. 서광범과 함께 보빙사 단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서재창 1866년생으로 정변 당시에 18세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 육군 사관학교, 아마 하사관 학교라고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 군사학을 수료했습니다. 서재필의 동생입니다. 이상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몇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개화당은 양반뿐만 아니고 중인, 승려, 무반 등 신분을 가리지 않고 참여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정변 당시에 화를 입었습니다. 김옥균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지를 모아서 거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은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